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최근의 이슈와 또 추천주까지 알려드리는 시간. 자, 우리 리치걸스 김영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 그래서 수혜주 어떤 게 될까 한번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조금만 더 이어서 2탄을 준비를 했습니다. 금융 희토류, 전통 에너지. 아무래도 이제 화석 연료가 되겠죠. 석유석탄 같은. 자, 그럼 하나씩 살펴봐 보도록 하죠. 지난주 종목도 오늘 또 한 3~4% 오르더라고요. 네, 오늘 많이 지난 시간. 네, 식품이 제 추천주가 3% 정도 올라가지고 좀 기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화요일 장 끝나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추천주로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은 좀 눌러줬어요. 그러니까 싸게 살 수 있고, 오늘도 조금 눌려져서 시작을 했다가 오후에 쭉 올라오는 그런 모습 좋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가면은 이제 좀 부각돼서 한번 얘기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트럼프 수혜주 금융을 선택했네요. 약간, 맞는 듯 혹은 약간 의외인 듯 싶은데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금융주. 네, 첫 번째로 트럼프의 수혜주로 지목되는 건 바로 금융주인데요. 트럼프는 그동안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60% 관세 인상을 공언을 해왔습니다. 이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더디게 낮추는 요인으로 지목되는데요. 관세를 높이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은 또 은행주의 반사이익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트럼프 수혜주로 가져왔고요. 또 금융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는 그동안 금융 규제를 완화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을 펼쳐왔는데요. 트럼프의 재선이 이루어지면 금융 산업 역시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9년에도 트럼프는 볼커룰 규제 완화를 통해서 금융위기 직후 규제가 강화됐던 미국 금융업체들에게 규제 완화 제도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볼커룰은 미국 은행들이 고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 자본으로 주식, 파생상품 등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제안입니다. 미국의 금융 규제 완화는 금리 상승 효과와 함께 국내 은행 산업에도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미국의 대표 금융주로는 JP모건 체이스와 골드만삭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있고, 또 국내 금융주로는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등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맞아요. 이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아무래도 트럼프라는 인물이 기업가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친시장적인 그런 정책들을 많이 하고, 우리가 전통적인 어떤 달러뿐만 아니라 이제 코인에도 상당히 친코인적인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라서 아마도 금융이나 혹은 여러 가지 투자에 관련된 그런 시장 자체가 조금은 더 규제 자체를 완화시키는 그런 요소가 나타날 거야 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군요. 자, 두 번째 희토류입니다. 이거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은 희토류 산업이 활성화되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자,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요. 일단은 어제 희토류 관련주가 크게 올랐죠. 이제 중국의 관세를 때리면 이제 희토류가 오를 것이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는 대중국 관세를 어제 언급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어제 희토류 관련 종목이 크게 올랐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인터뷰에서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를 부과하면 미중 교역 관계가 사실상 끝날 것이라는 경제학자들의 지적에 이제 트럼프는 나는 첫 임기 때 50%를 했고 60은 들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그가 명확한 의사를 밝힌 건 아니지만 대중국 관세 언급에서 시장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가능성이 부각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이 미국의 수출 제재에 맞서서 희토류 수출을 규제할 수 있다는 전망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부각될 때마다 관련주들의 주가가 출렁이는 모습입니다. 네. 관련주들 이제 여러분들 유니온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희토류가 핵심 이제 소재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중국이 이 희토류에 대한 수출 가지고 무기화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미국의
관세,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에, 너네 미국 편 들었어? 그러면 너네한테 이제 히토리 안 줘. 뭐 이런다거나, 이런 짓 많이 하거든요. 중국이, 좀 치사하게 그런 짓 많이 합니다. 뭐 옛날에 이제 요소수, 뭐 비료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것들도 좀 있었고, 아주 이제 보복이나 뭔가 좀, 땅 크기에 대해서 쪼잔한 짓을 좀 잘하는 그런 게 있죠. 사드 보복 때 우리 정말 많이 힘들었고, 그런, 시절이 있었었는데, 아마도 이제 트럼프가 되면, 뭐 아마도 분명히, 관세, 심지어 중국의 그 어떤 특정 제품은 네. 관세를 100%까지 매기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야,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나라들은 다 10%씩을 또 일괄적으로 또, 올리겠다 하는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분명히 아마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중국도, 그러면 너 죽고 나 죽자! 한다면, 아마 먼저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히토류가 될 거다. 히토류, 싸움이 일어나면 이제 연관된 히토류 관련주들 뭐 검색하면 또 나오시니까, 그거 관련 있게 보시면, 어쨌든 최근에 주가가 오늘도 움직였으니까요. 네.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전통 에너지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트럼프가 전통 에너지를 좀 추구하는 이런 인물입니다. 네, 트럼프는 과거 재임 기간에도 화석 연료 산업을 적극 지원하면서 에너지 자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트럼프의 에너지 규제 완화와 탐사 권한 확대는 에너지 관련 기업들에게 수혜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에너지 종목은 엑손 모빌이 있는데요. 트럼프의 규제 완화 정책과 파리 기후 협약 탈퇴가 엑손 모빌의 장기적인 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석유가스의 탐사와 생산이 활성화를 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미국 종목으로 보시면 또 체사피크 에너지 역시 천연가스 생산에 주력하는 회사로 트럼프 정책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이런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국내에서도 이제 화석연료 관련된 에너지주들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그쵸. 트럼프 자체는 기후협약, 이거, 이미 이제, 지구온난화 이거는 가짜일 거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어차피 지구가 그 빙하기였다가 간빙기였다 이걸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주기에 의해서 이게 온도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홍수 없었냐. 사실 우리나라 네. 본인은 모르겠구나. 1990년도에요. 엄청나게 폭우가 쏟아졌어요. 지금도 이제 우리 폭우주의보 지금 호우주의보가 계속 내리고 침수 지역도 생기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한때 보험주가 급락을 했었었는데 침수차가 2,000대가 넘어간다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보험주가 잠깐 내려가기도 했었습니다. 뭐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그때의 그 검색을 해보면 사람들이 물이 여기까지 잠겨가지고요. 그런 거 본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잠겨갖고 줄줄줄줄이 어딜 가요. 근데 여기까지 물이 잠겼는데 우산을 쓰고 간다? 왜 우산을 쓸까요? 이제 습관이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 머리가 안 젖었어. 왜 머리가 안 젖었을까? 물이 여기까지 잠겼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가방 이렇게 들고, 우산을 이렇게 쓰고, 줄줄이 지어서 웃으면서 가요. 물이 여기까지 찼는데. 되게 낙천적인. 아니야. 머리를 안 젖었다니까 집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현재 시대 같으면 집에 어떻든 그거 빨리 치우거나 뭐 하는가 이게 우선이잖아요. 출근해요. 그리고 출근하고 있어요. 줄줄이. 오토 타고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 그 시절에는 그랬어요. 출근 되게 중요했죠. 그때는 그러면서도 비가 오나. 네네네네. 여기까지 물이 차고 있는데 그렇게 서울에서도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출근 안 한다. 욕먹어요. 잘릴 수도 있어. 그때는 물이 이렇게 찼는데 네. 지금은 말도 안 되죠. 그런 라떼는 말이야 같은 아우. 네. 그래서 이 전통 에너지가 이제 트럼프는 아니 그냥 값싸게 화석연료 지금처럼 잘 뽑아서 쓰면 되지. 뭘 신재생 에너지다 뭐다 비싸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하고 지금 그냥 싸게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쓰자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뭐 쉘 업체들이나 이런 것들 상당히 많이 주가가 오르기도 했고 발전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자원 개발
채굴하고 이런 기업들 네. 주가가 한 번씩 쭉쭉쭉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오늘이 7월 18일이니까 오늘은 이제 동해가스 그죠? 대왕고래에 첫 시추하겠어 해가지고 뭐 가스관이나 밸브 관련주들 그다음에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것들도 쭉 올랐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홍수 침수 지역이 생기니까 수처리 관련주라고 해서 연간주가 같이 오르면서 더 세게 올라간 비슷하게 종목이 있거든요. 같이 올라간 뭐 부분도 있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트럼프는 전통적으로 어쨌든 신재생이나 이런 쪽보다는 오일이나 혹은 화석연료 이런 에너지 사용을 선호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관련주가 올라갈 수도 있어.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자, 사실 지금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급등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양식품도 지금 이제 좋은 모습을, 아니면 댓글에 어떤 분이, 네. 식품주 너무 많이 올라서 덜덜덜,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화요일 날 이제 오후에 말씀을 드렸고, 이제 장 끝나고 그리고 어제 눌러주고 오늘까지 미국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하고 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점 잘 잡으신 분들은 이제 벌써 수익으로 넘어올 수도 있는 이제 물론 여기서 더 올라가야 우리가 올랐구나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뭐 그 외에도 그 전에 알려드렸었던 종목들 참 잘 갔어요. 네, 사마콘덴서 제일 맨 처음에 상당히 많이 올랐고 효동 중공업이랄지 현대로템이랄지 종목들 잘 갔고 잘 올랐다가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자 정말 그렇죠. 15% 이상 올랐던 추천이 올랐던 거고 이제 삼양식품이 그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종목은 과연 네. 무엇일까 궁금한데 자 공개를 주셔보실까요? 일단 썸네일에서 이렇게 힌트를 드렸는데 오늘 종목은 바로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네. 네, 이 회사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겠는데 이 회사는 OLED 핵심 구성 요소인 유기 재료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네, 삼성 디스플레이의 핵심 OLED 소재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의 갤럭시 A 시리즈 등 중저가 스마트폰 내에 OLED 패널 확대가 적용이 되면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매우 뚜렷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삼성 디스플레이의 주력 소재 공급사로서 이 회사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덕산 네오룩스는 올해 높은 실적 성장이 전망되는 상황으로 OLED 아이패드 그리고 AI PC를 비롯한 IT OLED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반기에 애플은 아이패드뿐만 아니라 아이폰 16에도 OLED 패널 사용을 확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이폰 16은 프리미엄 모델에 OLED 패널을 전면 적용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OLED 소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OLED 소재를 파는 덕산 네오룩스가 이제 삼성과의 협업, 또 이렇게 애플과의 이런 협업을 통해서 더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근데 이제 이후에 이제 네. OLED에 특히 이제 아이폰, 이런 아이패드 이런 쪽에 사용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솔직히 상반기 움직임이 뭐 그렇게 뚜렷하게 아주 눈에 띄는 상황을 만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2024년 들어와서는 상반기에 한 번 정도 강세를 보여줬던 특히 이제 5월 달에 강세를 잘 보여줬었는데 다시 이제 눌림목을 주고 전 저점 근처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차트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그러니까 단기적인 급등을 바라시기보다는 이제 중기적으로 좀 하반기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어제 오늘 사실 시장이 코스닥이 원체 크게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 하락에 대한 영향이 좀 있을 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격이 싸지고 있으니 가격을 이제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어찌 보면 전 저점이 한 요 정도이지 않습니까? 35,000, 한 200-300원 정도 되네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분할적으로 그 근처 정도 온다라고 하면은 한번 접근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단기적인 목표는 지난번 보시면 요 파란 선 있죠? 여기도 파란 선 있고, 요 파란 선에 닿으면 한번 저항을 만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35,000원, 34,000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샀다.
그러면 이제 단기적인 어떤 목표치 부분들이 잘 나오면 한 4만 3천 원 근처. 야, 이 정도만 많이 돼도 벌 수 있겠죠. 수익은 꽤 크죠. 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시장님이 생각하는 네. 목표치라면 어디까지 좀 보면 좋을까요? 그래도 이걸 단기로 보는 것보다 조금은 긴 놈으로 중장기적. 보자. 그랬으니까. 네네. 중장기적으로는 한 6만 원까지 와? 오늘 오, 6만 원이면 지금 한 80% 수익이 네. 이 정도까지 네, 나는 것 같은데. 중장기니까 네. 네네, 중장기. 그래서 그러려면 진짜 이 박스권 같은 움직임을 이제 돌파를 확실하게 해야겠죠. 돌파가 나와줘야 돼요. 네. 그래도 작년에는 작년 11월에 보시면 67,500원까지 최고점을 찍었긴 했어요. 아니, 작년이 아니라 그 네. 네. 2021년도에 이제 76,000이면 더 올랐죠. 네. 더 올랐고 이제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을 하면서 이제 그 정도 6만 원대를 이제 만들긴 했었고, 그래서 지금의 이 박스 부분들만, 그러니까 5만 원이네요. 5만 원을 어떻게 뚫을지가 관건이에요. 5만 원 가면 매우 강력한 또 저항대가 있으니까 이거를 계단식 상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 4만 2, 3천 원대 한번 잘랐다가 눌러주면 다시 사고, 또 올라가서 5만 원 가면 또 한번 팔았다가 눌러줄 때 다시 사서 6만 원까지 가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특히 이제 2분기보다도 3분기 매출액이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아서 그때를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이제 매출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상당히 괜찮을 거야, 이렇게 예상이 되고, 지금 보시면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작년이나 재작년은 그렇게까지 매출이 증가를 보이지 못하지만 올해는 작년과는 뚜렷한, 그리고 이제 분기가 뒤로 넘어갈수록 어떤 그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매출 구조, 그죠? 재무제표가 확인했을 때 나오니까 영업이익도 올라가는 부분들이니까 충분히 작년보다 매출도 높고 영업이익도 높아. 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최소한 작년 2023년 고점 넘겠지. 뭐 이런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겠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덕산 네오룩스까지 알아봤어요. 평소에도 이렇게 초성 퀴즈 좋아하나요? 좀 힌트를 드리고 싶어서 네. 조금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초성 힌트를 드려봤는데 뭐 더 재밌는 힌트가 있을까요? 아니, 네. 뭐, 충분히 이제 이렇게 하면, 보시는 분들, 꾸준하게 봐주시는 분들은, 이거 보기 전에 이걸로 오늘 뭘까를 한번 맞춰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지난번보다 댓글을 좀 평소보다 많이 달아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쪽 섹터나 이런 종목 분석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가 요청하시는 종목이 있으면, 그 리포트 자료도 최대한 찾아가지고 한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해볼 테고요. 요청하실 사항들 뭐 여러 가지 응원이나 혹은 뭐 이런 걸 좀 바꿨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 있으면 응원 댓글과 함께 같이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여기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까요?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방송 이렇게 재밌게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종목, 더 좋은 방송으로 다음 주 화요일 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